오늘 이 영상을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건너뛰면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요즘에 장이 좀 어려지고 함에 따라서 이런저런 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차파님, 이렇게 파동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나요? 저렇게 파동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차는요, 굉장히 멋있고 외형이 비싸지만 활용적인 면에서 그 활용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자동차가 있는 반면 어떠한 자동차는 굉장히 저렴하지만 내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굉장히 활용점이 높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건 옷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다반사예요. 파동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멋있죠? 멋있습니다. 그렇지만 파동은 후행적 분석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한번 방향이 다르게 나오면 대처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2025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제가 유튜브 멤버십 분들에게 어떻게 분석을 드렸고 어떻게 매매를 했고 그리고 지금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한번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7월 7일 비트코인 멤버십 영상입니다. 이때는 아마 여기에서 슈팅이 좀 나왔을 때였을 거예요. 이 슈팅이 나왔을 때 과연 저는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지금 지켜봐야 할 구간은 당연히 109,700 여기 구간이고 여기를 넘어서고 나면 이제는 여기는 그냥 넘어서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09,700을 무조건 넘어야 한다. 여기에서 분석을 드렸군요. 7월 7일이니까요. 109,700을 완벽하게 넘지 못하면 완벽한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 반드시 109,700을 이탈 그리고 지지 이후 롱 포지션을 보시는 게 좋을 것 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딱 여기에서 제가 분석을 드렸을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제가 이거는 파동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저희 기술적 분석인 차파만의 기술적 분석인 기준점에 대해서 매매에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109,700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죠. 이 위치에서 제가 어떻게 분석을 드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2025년 7월 8일 비트코인 분석 영상입니다. 선 삼수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 이렇게 저점은 높아지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 위치가 여기 위치니까요. 한창 하락이 지속될 위치였네요.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삼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삼수가 나왔죠.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때도 멤버십 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기준점. 이걸 잘 보시라. 이게 뚫리지 않으면 삼수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2025년 7월 9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멤버십 분들에게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너무 파동에 의존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거둘 뿐인데 자꾸 해석을 하려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조정파에 대한 어떤 문제 혹은 뭐 여기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자꾸 가미가 되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반으로 매매를 해야 하고 무엇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 이렇게 좀 분석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추세 기반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선 삼수적 패턴 추세가 나와줬고 그리고 큰 추세에선 이탈이 나와줬고 그러면 당연히 분출은 상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숏을 보면 안 된다 였습니다. 자, 이래저래 저도 단톡방이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숏으로 좀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자리 특히나 고점에서는 함부로 숏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추세 기반 매매를 하시고 추세 기반 매매가 가장 초보자들 그리고 중상급자까지도 그러니까 딱 얘기해서 추세는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근본 추세가 바로 근본이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당연히 지금 현 추세는 뭐예요? 상승 추세 안에서 우리는 매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 추세가 하나 진행 중이죠. 요 안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그전부터 얘기했죠. 비트코인 최소 120K는 찍을 것이다. 최소 120K는 찍고 그 이후의 그림을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간단한데요. 날봉상 첫 번째, 지지가 받아줘야 될 부근에서 RSI 50에서 50을 다시 뚫고 나서 지지를 받아주고 이후에 2평 위로 올라섰다.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에서의 공간은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령 이것을 현재 다이버전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차트를 잘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이버전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어디선가 뭐 꺾여서 떨어질 때 이 2평이 뚫고 2평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게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는 거지 2평 위에서 놀고 있을 때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추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매수 아니면 좀 위의 구간까지 차트가 살아있다. 그럼 적어도 이만큼의 상승분이 더 상승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최소 제가 계속 얘기했던 120K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위치에서 쇼트 잡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15분봉을 보시면 아직도 상승 추세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를 완벽하게 넘어서진 않았지만 이제 곧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는 삼수가 이렇게 나와줬지만 또 여기에서는 또 희한하게 어때요? 이렇게 쐐기가 하나가 만들어졌죠. 근데 쐐기가 만들어진 끝자락에서 과매수가 터지면서 거래한 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쐐기 상방 이탈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세가 복합적으로 걸쳐져 있는 구간 안에서 상승의 힘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상승이 우세이고 그 우세는 아마 최소 120K까지의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 120K는 제가 언제부터였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구간이다. 그래서 계속 보신다면 저는 계속 120K를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그 구간이 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요 구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차트를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저는 120K를 보고 있지만 120K에서 저는 이게 좀 저항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120K보다는 매수세가 받으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고점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너저분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물 매매를 할 때 지속적으로 포지션을 유지하는 매매가 아닌 익절 매매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봉에서도 RSI 2평 위로 올라와줬죠. 그러면 위에까지 공간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숏 잡으면 큰일 납니다. 혹시 숏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2평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숏을 잡아야지 위에 있을 때 숏을 잡으면 안 된다. 이런 곳에서 만약 계속 숏을 보였다면 그거는 두 글자로 얘기하겠습니다. 하수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트 파일럿처럼 차트를 해석하고 매매를 하고 싶다면 차트 파일럿 카페 가입 후 기본반 무료 강의 그리고 심화반 유료 강의 안내를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강의 후기 게시판에 여러 선배들의 강의 후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분석이 매일매일 궁금하신 분들은 차트 파일럿 멤버십 가입하시면 차트 파일럿이 분석하는 매일매일 비트코인 1일 시황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알트코인 요청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